자, 보실게요. 그래서 용도치구는 종류가 아까 얘기했듯이만 지구 방제는 취한 개보경이 특정 고도에서 불에 타전 뭐 있고 방화복 입고 지킨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설명드리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을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됐나요?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오늘 안 게 뭐냐면 용도 지역이 뭔지 알았고 용도 지구가 뭔지 알았어요. 일단 개념은 딱 잡았을 때 모든 땅은 용도에 따라서 그 땅의 이름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용도 지구가 딱 지정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완해야 될 게 있다 없다? 있다. 그 보완은 기능상에 대한 보완은 바로 뭘로 해준다? 용도 지구란다. 근데 이 용도 지구의 성격은 주로 뭐 하는 성격이다? 보호해주는 성격이더라. 아시겠죠? 그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관이나 그 다음에 또 안전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에 대한 뭐 때문에 공공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또 하나가 또 나와요. 뭐 이렇게 많은지. 용도 지역이 있었죠. 그 다음 용도 지구가 있었죠. 그 다음 또 뭔지 아세요? 용도 구역.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항상 2개 이상이에요. 모든 거는요, 여러분들 안전장치를 한 개만 안 걸어요. 2개 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할 때도 보면 안전장치는 항상 한 개가 아니고 2개예요.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져요. 그럼 맨 아래쪽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서 맨 아래층에 이게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안전장치 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1차 안전장치. 근데 그게 혹시라도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맨 밑에 뭐가 있냐면 맨 밑에 완충기라고 해서 이게 떨어지더라도 스프링 장치가 있어요. 충격을 완화하는. 그게 2차 장치예요. 이 모든 것들은 2차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용도 지역이라는 곳은 그래서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용도에 대해서 한 개, 각각 땅에 대해서. 근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첫 번째로 용도 지구, 두 번째가 뭐냐는 얘기예요. 용도 구역. 근데 성격이 좀 틀려요. 용도 지구의 성격은 뭐였죠? 보호 차원이었죠. 용도 구역은 뭐냐면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거는 뭐냐면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해서 하는 거구나. 이 2가지는 안전장치.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그러면 안전장치는 한 개를 걸 수도 있지만 2개, 3개, 4개도 걸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한 개지만 용도 지구는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는 거.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도 구역도 중복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안전장치니까. 됐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 이루어졌죠. 이 2가지는 안전장치잖아요. 그러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 용도 구역은 나중에 나온 거죠. 이거가 혹시라도 불안한 게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용도 구역은 뭐하고 뭐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2개를. 그게 잊으시면 안 돼요. 됐나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기 땅이 중심상업지역인데 고도 지구 부분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부족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가 딱 나와요. 뭐냐면 여기가 너무 많이 개발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공원을 하나 만들어라. 여러분 갑자기 도심지 내에 공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공원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는 뭐가 들어가도록 도시에 자연공원을 설치하도록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도시자연 공구역입니다. 계속 개발된 걸 막으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뭐한다? 보완한다. 그러면 용도구역에 대한 종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용도구역에 대한 종류를 한번 볼게요. 딱 보면 나오죠. 뭐 한 거예요 지금? 제한한 거잖아요. 개발을 뭐 했다? 제한했다.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도시 자연공원을 집어넣는 얘기는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 자연공원구역.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해안가 근처, 여기 주로 해안가 근처에 수산 자원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이나 공장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뭐 폐자재나 아니면 이물질 이런 것들을 계속 방류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수산 자원들이 살아남질 못해요. 그럼 다 죽게 돼요. 야, 안 되겠다. 이 주에는 건물 못 짓게 하자. 그래서 여기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딱 묶어서 건물 못 짓도록. 그래서 해안가 근처 가보면 높은 건물들이 잘 없어요, 이게. 근데 이상하다. 어디 해안가 가니까 건물 높은 게 있던데 호텔도 있고 막 그래요. 그곳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사더라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땅을 사면 이거는 개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묶어져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또 하나가, 자, 좀 치우고. 보시면 이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딱 느낌이 와요?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되는 걸? 시가와 도심지화 되는 거. 너무 도심지화가 빠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보세요. 쭉쭉 올라가죠. 여기는 어때요? 완전 정반대죠. 아니 지금 선 하나의 경계로 해서 여기는 쭉쭉 올라가고 여기는 지금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 전부 다 개발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도심지화 되도록 하면 너무 무질서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갖추지 않았는데 기반 시설도 없는데 기반 시설이 뭐냐면 도로, 전기, 가스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건물만 쭉쭉 올리면 모든 피해는 주민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는 유보시켜 놓자. 여기가 제대로 개발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난 뒤에 이쪽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여기를 일단 뭐 한 거예요? 조정해 놓은 거예요. 유보시켜 놓은 게 이게 바로 시가화 뭐죠? 조정구역.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주민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예요.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 자, 그런데요. 여기 네 가지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한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원래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묶어 놓으니까 어떤 곳은 개발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뭐죠?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어떻게 하자.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 더 만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입지 규제를 뭐 하겠다? 최소화하는 구역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인천역입니다. 이 인천역이에요. 그럼 여기라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서울역이나 생각해보면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역은 교통 요충지죠. 역을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가는 뭐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역이라는 곳은 교통 요충지에다가 딱 만들었을 거예요. 어디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때 너무 지역이 위치가 좋다 보니까 개발을 제한을 너무 많이 시켜놓은 거예요. 뭐 하면 뭐 하도록 규제하니까 민간업체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익이 없는데.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규제가 심한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죠. 그래서 도시 재생화 사업으로서 규제를 뭐 해주자? 조금 완화해주자. 그래서 규제 부분을 최소화해서 여기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는 항만도 있어요, 옆에. 그냥 개발하기가 너무 좋은 곳 중에 하나고 위치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입지 규제를 뭐 해주겠다? 최소화.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화는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할 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곳에 입지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보기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뭐냐면 어떤 곳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걸 외우더라도 개념을 잡고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용도구역 종류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 뭘 통해서 결정해요?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을 이 지역에 지정하고자 합니다. 뭐를 통해서 결정해요?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됐나요? 그래서 이 종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달리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도구역 종류는 이렇게 된다는 거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위에서부터 뭐죠?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 시가조정구역, 그 다음 입주규제 제수구역. 이 5가지가 용도구역 종류. 그래서 개발도, 수시입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개발도 뭐다? 수시입. 개발도, 수시입. 이게 용도구역 종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법이 중개업에 해당되는 공적인 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중개업의 공법이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중개사법 하면 이거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기입하는 부하고 뭐 이거 양식 보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물건에 대한 뭐죠? 물건에 대해서 대상 물건을 이제 적는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해서 토지 소재지가 어디냐 보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A 아파트랍니다. 위치가. 그럼 이것에 대한 뭐 쭉 나오겠죠? 이거 설명할 건 아니고 세 번째에 보면 공법에 필요한 내용이 나와요.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게 하나 나오죠? 뭐 나와요? 용도지역, 또 용도지구,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봐도 이게 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는 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든. 그럼 이제 용도지역이 뭐냐? 그 땅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름을 정한 거다. 한 개다, 두 개다. 무조건 한 개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2종 주거, 아파트니까 주거지역 맞죠? 주거지역 중에서도 주거만 해는 전용이에요. 전용. 그리고 아파트는 1종하고 2종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냐? 2종에만 들어가요. 단독주택은 1종에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지었구나. 여기 땅에는. 됐나요? 그러면 이거 말고 여기다가 상업지역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용도지역에는 이름이 몇 개? 한 개라는 거, 한 개. 하지만 이거를 뭐 하려고? 보완해 주려고. 보호 차원에서 나온 게 뭘까요?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고도지구. 옆에 비행장이 있구나.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관지구. 옆에 산들이 경관이 너무 좋은 거구나. 이거 훼손하면 안 되는 걸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나올 수 있는. 이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용도구역 나왔죠. 또 이거를 이 2개를 뭐 하려고? 보완해 주려고. 나온 게 뭐예요?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 보니까 도시자연공원. 여기는 공원을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파트인데 그렇죠. 웃자고 넣어놓은 거예요. 아파트인데 여기 무슨 수산자원이 있겠어요. 그렇죠. 노량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용도구역은 이거 외에도 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얼토당토하는 걸 알잖아 지금. 이때까지 몰랐지만 이제는 수산자원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개념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에 뭐는 개발 제한 구역은 들어갈 수 있죠. 개발을 뭐 하니까? 제한하니까 그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러면 기억하실 거. 하나의 땅에는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그냥 용도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제한하고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경관이나 보호 차원에서 지정한 게 뭐예요? 용도지구란 얘기예요. 지구는 2개 이상 돼야 안 돼요? 돼요. 중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만 가지고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이 2가지를 또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뭐하려고? 제한하는 차원에서 또 강화하고 완화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지정한 게 그게 뭐다? 용도구역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 문제 봐야죠. 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3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역이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어떤 용도 그리고 건폐율은 뭐냐면 건물 지을 때 옆으로 내 땅 중에서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만 지어서 하고 퍼센트가 주어지게 돼요. 그게 건폐율이고 위로는 이 정도만 지어서 하고 퍼센트가 주어진 게 뭐예요? 용적률. 그러니까 건폐율은 옆으로, 용적률은 위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 그 비율. 그리고 높이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무엇의 제한을 강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함으로 니언의 기능을 뭐죠? 증진시키고 경관과 뭐죠?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얘기한 거야. 아, 그럼 이 지역 얘기하는 것은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 그 중에서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잘 보시면 반드시 기억에는 용도 정의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세 개 중에서 기억이 절대 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뭐는 안 돼요? 용도 자 보세요. 용도 처음에 뭐 있었죠? 용도 지역은 그냥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뭘 제한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거를 제한한 게 뭐죠? 이걸 가지고 보완해 준 게 용도 지구였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또 제한한 게 뭐죠? 용도 구역. 그죠? 용도 구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니언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니언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럼 니언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정의 기억은 뭐는 될 수 없어요. 용도 지역은 될 수가 없죠. 그 자체를 가지고 뭐 하고 하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니언의 용도 지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이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럼 기억은 용도 지구 아니면 용도 구역이죠. 근데 보시면 경관과 안전 나왔죠. 보호죠. 보호니까 누구 나와야 돼요? 용도 지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니언에는 뭐 들어가면 돼요? 용도 지역이 들어가면 되죠. 용도 구역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여기서 기억에는 용도 지역 3번하고 5번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3번하고 5번.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이 되는 건데 다 용도 지구잖아 지금. 그러면 니언이 뭔지에 따라 달라지죠. 이거 모르더라도 이것만 보고도 답을 찾아요.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용도 지구가 나왔으면 반드시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용도 지역이 나와야죠. 용도 구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이게 용도 구역이 있으면 용도 지역을 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제일 먼저 땅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지구는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 거예요? 용도 구역이 나왔다고. 그럼 구역은 이 두 가지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용도 구역이 나오면 정의가 나오면 무엇을 제한하고 강화하느냐 물어보면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가 돼야지. 됐나요? 그래서 그 묶음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되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그림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모든 땅은 용도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위에 또 뭐가 지정됐다? 용도 지구. 그 다음 그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또 지정된 거예요? 용도. 이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가로읽기 문제는 금방 찾아요. 그래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두 가지를 했어요. 지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용도 구역. 이거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나온 게 제가 근데 책에 한번 잠시 보세요. 책에 보면 180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가로 5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박스 부분 1, 2, 3, 4, 5, 6번까지 돼 있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맞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구역, 시가와 초등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 뭐예요, 이거? 용도 구역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용도구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묶어서. 그런데 밑에 보니까 3번에 뭐가 나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나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어디에 속해요? 용도구역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따로 나왔죠. 왜 따로 나온지 알겠어요? 위에 4개 하고 이 4개 하고 이건 성격이 달라요. 이거 4개는 뭐 하는 거지만 제한하는 거지만 이거는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2개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외울 때는 그냥 한꺼번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울 때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도구역에 대해서 지정 변경하는 거. 그럼 용도구역에는 개발도 수시 입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개발이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때도 도시군관리계획, 도는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 수는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이제 입에 계속 붙어주셔야 돼요. 새로 보는 용어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래서 180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로 6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정의는 쭉 제시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드려야 돼요. 보세요.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또 결정해야 될 게 3번째가 이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어요. 와, 산 넘어 산. 공법이 그래서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문장을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여러분 TV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봤을 뿐이지.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 한번 정의를 볼게요. 181페이지 보세요. 181페이지에 가로 8번 지구 단위 계획 나오나요? 이게 15회 30회 2번 나왔어요. 이 용어 자체가.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도시군 뭐라고 돼 있어요?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여기입니다. 우리 외웠던 거 도시군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시군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도시군. 수립 대상 지역. 왜 수립했다는 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계획 왜 세웠나요?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걸 해야 된대요. 아니 개발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왜 필요하지?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지구 단위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단위라는 것은 묶어서 하는 거고 그 묶어서 계획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개발하려고 해요. 개발할 때 각각에 대한 토지가 있겠죠. 소유자가 있을 거고. 그럼 이 토지 하나의 소유자는 개발해라고 하니까 내가 뭐죠? 아주 멋지게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해서 개발했습니다. 무슨 색깔로? 빨간 색깔로. 왜? 나는 빨간 게 좋으니까 빨간 색깔로 했어요. 됐나요? 옆에 있는 건물이 있는 사람은 야, 저 봐라 빨간색으로 했네. 난 노란색으로. 그리고 얘는 위로 갔네. 나는 이렇게 건물을 지을래.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 개발해라고 하니까 개발할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나는 파란색으로 하는데 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건물을 지어야지. 여기를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지나가면서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개판이네. 개발을 했긴 했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도시가 개판이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당연히. 개발은 했잖아요. 낙후된 건물은 없어요. 근데 개발은 했다고. 전혀 안 맞아요, 이게. 보기에 싫죠? 미관상.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무슨 도시가 개발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때는 단위로 묶어. 여기에 어떤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을 거잖아요. 뭐 주거다, 아니면 여기는 어떤 디지털 단지다, 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IT다 이런 거. 그러면 그걸 하나로 묶어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로 딱 묶어서 단위로 묶어가지고요. 지구 단위로 묶어서 여기를 개발할 때는 개발한 거 좋은데 옆에 건물하고 뭐 한다? 조화를 이루도록. 옆에 건물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색깔 그리고 형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땅이라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지면 한꺼번에 같이 뭐가 돼야 돼요?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뭘 막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개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설정되는 지정되는 게 뭘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뭘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됐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설명한 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저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때 이 특별시라고 하는 서울시 전체를 개발한다고요. 근데 개발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묶어야 되잖아요. 이 특별시가 전체가 한 번에 개발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특별시에 대한 지구 단위 묶는데 도시 전체를 지구 단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구 단위를 도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묶을 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부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전부라고 해서 나와요. 전부. X가 되는 거예요. 이 도시 전체를 지구 단위로 묶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일부만. 자,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주저앉게 됩니다. 헷갈려가지고.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특별시 중에 얼마 부분 여기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았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 세웠던 계획 중에 그 계획 전부를 다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죠. 근데 전부 안 하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일부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획은 아니 여러분들 계획 세웠다고 해서 하루 다 해야 돼 이거? 아니죠. 계획 세운 것 중에서 전부를 할 수 있지만 일부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헷갈린다고. 분명히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 전체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렇지. 전체를 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는 없지. 그럼 일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부 중에서 계획 세운 일부 중에서 그 일부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구역으로 지정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뭘 했다고요? 일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부 중에서 구역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됐나요? 이게 나중에 가서 되게 헷갈린다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전체가 특별시고 특별시 중에서 파란색으로 한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일부잖아요. 그 일부 중에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근데 파란색 전부를 다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 부분만 할 수도 있다고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래서 일부만 먼저 묶은 거예요. 대상지를. 그래서 여기를 가산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이제 공지를 한 거죠, 이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준 이곳은 땅은 하나하나 다 쪼개져 있지만 이것에 지어지는 건물을 전부 다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옆에 있는 건물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나요? 건물들이 이 도로를 기준해서 옆에 건물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한강변의 건물들이 하나만 올라간 게 아니고 옆에 건물들이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걸 다 지구 단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TV 보다 보면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뭔가 개발한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예.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하는 거,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계획 부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도시를 계획을 세워 난 뒤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 제일 필요한 게 또 하나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뭐죠? 고치는,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다른 걸로 교체하는,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말고 나오는 기반 시설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181페이지 보세요. 181페이지 보시면 2번 이용에 관한 용어 중에서 기반 시설 나오나요? 그 기반 시설 종류가 박스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별표에서 봐주세요. 지금 이 종류를 외우진 않을 건데 이 종류가 시험 문제에서 25회, 26회, 28회, 32회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외우진 않을 겁니다. 대충 어떤 게 있는 정도만 볼 거예요. 유통 공급 시설 중에서 수도 있죠. 전기 있죠. 가스 있죠. 이런 게 기반 시설이에요. 건물이 그 건물의 역할을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공급돼야 돼요?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수도 이런 게 공급돼야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기반 시설이에요. 또 하나 내가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럼 교통시설이죠. 그럼 도로가 제대로 깔려 있어야 돼, 안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죠. 그럼 뭐 있어야 돼요? 공항, 항만,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통시설 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뭐다? 기반 시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기반 시설을 뭐 하죠? 설치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지만 뭐 하는 것도? 그렇죠. 정비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 또 뭐 하는 거? 여기 뭐 있어요? 또는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굳이 다 안 나와도 하나만 나와도 돼요? 하나만 나와도 돼요. 즉 기반 시설을 개량에 관한 계획도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풀로 외우거든요. 그게 풀로 외우다 보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설치에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설치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지 제가 한번 체크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답 못 찾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갖춰지면 도시 개발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도 뭘 통해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그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겠죠. 정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비 사업도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6가지 돼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용도구역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냥 외우기 편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몇 가지만 외운다? 5가지를 외울게요. 그게 편하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하고 시험 문제 물어볼 때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가능한. 두 번째,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가능한 계획.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가능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됐나요? 자, 이걸 우리는 앞자를 따서 용용 죽겠지가 아니에요. 용용 죽겠지가 아니고 용용 지기도. 됐나요? 용용 죽겠지가 아니고 뭐다? 용용 지기도.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 5가지 물어보면 뭐다? 용용 지기도.
알죠? 용용 죽겠지가 아니고 뭐죠? 용용지기도. 그래서 용용. 그래서 앞 위에 두 개 용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그리고 지기도 할 때 지는 지구 단위 계획, 기는 기반시설, 도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이러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앞자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외울 때 이게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앞자만 누가 딱 가르쳐주면 아, 내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앞자를 따는 거예요. 됐나요? 무조건 앞자를 따는 게 아니고.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23회, 26회 두 번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만을 모두 고르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 고르는 겁니다. 기억 맞아요? 도시사용 공구역 무슨 종류에 속해요? 용도 구역의 종류잖아요. 우리 아까 용도 구역 종류 외울 때 기억나세요? 구역 개발도 수시입 할 때 개발도 도시 자연 공구역 지정도 용도 구역에 속하는 거니까 맞네요. 니은 맞아요? 처음 보죠. 처음 보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안 헷갈려요. 왜요? 이걸 안 배웠으니까. 이거 안 배우니까 모르니까 이거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걸 배우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공부를 할수록 왜 자꾸 헷갈려요?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안 할 때는 정말 안 헷갈려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안 헷갈립니다. 공부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고 그 헷갈리는 것은 그 헷갈리는 정도를 이제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 막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이 조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납니다. 헷갈린다고. 그 시기가 있어요. 공부 조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막 처음에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헷갈리는 얘기 안 해요. 공부하면 헷갈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단계는 좀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는 단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헤어졌다. 보통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헤어졌다. 죽겠죠. 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는 뭐죠?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예? 언제 그랬다는 그렇게 되죠. 저도 뭐 제 처음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죽는 줄 알았죠.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죽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구나. 입에 피를 토했거든요. 예, 죽는 거구나. 왜냐하면 혀를 깨부른 건 아니에요. 아니고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사귀었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뭐 그랬으니까. 예, 대학교 2학년 때 보통 대학교 가서 사귀잖아요. 지금이야 고등학교 때 사귀고 막 그렇게 하지만 예, 저는 대학교 가야지만 사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생각하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헤어지고 진짜. 그래서 피도 토하고 막 그랬어요. 입에서 피가 뭐죠? 와,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계속 나와요. 안 멈춰요 이게. 예. 몸이 망가진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입원하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니까. 저는 몰라요 왜 헤어지자는지. 그냥 헤어졌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헤어지자고.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 네. 네.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났다는 얘기죠. 몇 년이 흘러서. 네. 그 얘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니은 부분. 니은이 그래서 뭐죠? 틀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외웠던 구역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 다음 디귿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맞죠. 니은은요?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제가 아까 하나하나 찝어서 얘기했으니까 이게 보이지, 이걸 얘기 안 했으면 설치만 기억하고 계세요. 설치인데 정비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문장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못 찾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23회, 26회 출제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계획을 했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용만 하면 돼요. 이용. 이용만 설명하면 이제 전 범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전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이게. 그게 다예요. 계획은 그러면 아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계획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계획은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국가계획은 국가 로드맵이 짜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그냥 국가계획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볼 거고 나중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만 보면 전체 다예요. 근데 관리계획 아까 봤잖아요. 내용 많죠. 그걸 하나씩 다 해야 되니까 관리계획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용, 개발을 한다. 이용이 뭐냐면 개발이에요. 그러면 개발은 두 가지 개발이 있어요. 공적 개발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적 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개발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개발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계획 있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죠? 공적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에서 틀을 마련한 거니까. 근데 그런 내에서 땅에 사적인 개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사적 개발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적 개발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겁니다. 우리가 도시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 맞죠? 그럼 그 도시군의 계획에 대한 개발을 하면 되죠. 그 개발을 뭘로 말을 한 거예요? 사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개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업. 그러니까 실제 법조문에는 개발이란 말이 공적 개발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이 무슨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가 있겠죠. 그 종류를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 배웠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배웠죠.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럼 계획을 짰으면 그 계획을 실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실행하는 게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면 용용지기도였죠. 그러면 용용지까지는 계획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에 보면 용용지까지는 계획밖에 안 돼요. 근데 기에 보면 기반 시설을 뭐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니까 사업으로 되는 거 이제. 그러면 첫 번째가 이런 계획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이 기반 시설을 설치나 정비나 개량하는 사업을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 밑에 보니까 지기 도시개발 사업이 있을 거고 또 그게 다예요.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이끌어서 우리는 무슨 개발? 그렇죠. 공적 개발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은요, 우리가 해나갈 때 그 각각에 대한 도시의 장한테 허가를 받지 않아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하지만 알려는 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걸 뭐 받냐면 그 옳은 것을 알려주고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는다 그러냐면 인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을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허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허락받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죠? 인가라고 해요. 인가. 그러면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업을 해나갈 때는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거구나.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게나. 그러면 사적 개발은 이 땅에 내가 사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장한테, 그 땅의 장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선에서 뭘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허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뭐 사업하다 보면 뭐 개발하다 보면 인가가 나오고 갑자기 또 뭐죠? 허가가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그런 거구나. 그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허가를 인가로 내고 인가를 허가로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그런 거 안 내요.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내진 않아요. 절대 안 내요. 안 내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뭐죠?
헷갈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 단어를 안 바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내죠. 허가받아야 되느냐 신고해야 되느냐.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바꿔서 내요. 근데 인가와 허가는 어떤 큰 틀에 보면 개념이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바꾸진 않는다고. 왜? 이때는 인가란 말을 쓰고 이때는 뭘 쓰니까? 허가란 말을 쓰는 것뿐이기 때문에 두 개를 안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자꾸 헷갈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이건 인가야 이건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것도 너무 또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적 개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인가. 사적 개발은 허가. 그거 하나만 잡아도 크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반 시설을 가지고 하는 사업. 근데 기반 시설을 하고 사업은 기반 시설이 어디에 설치됐어요? 도시군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벌써 쉬어야 돼요. 쉬었다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